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은데 바깥 외출을 못하셔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잠시나마 답답한 가슴을 확 뚫을 수 있는 청량감 넘치는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운동할 시간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단 20분 운동으로 무려 6시간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운동법이 등장하면서 현대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아깝게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래서인지 건강 챙길 시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단 20분만 투자하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길래 주목을 받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매트와 다양한 운동기구들. 그런데 일반 트레이닝 센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검은색 수트를 입는다는 건데요. 네, 얘는 홀발이라는 EMS 트레이닝 전기자극 수트인데요. 얘는 무선 장비에 함께 입는 수트이고요. 얘는 이제 유선 장비에 입는 수트입니다. 이렇게 이 수트를 입고서 EMS 트레이닝 운동을 하는 거예요. EMS 운동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EMS는 Electrical Muscle Stimulation의 약자로 전기적 근육 자극이라는 합성어인데요. 즉, 전기 자극이 근신경을 자극해 인위적인 근수축을 유발하는 운동법이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운동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운동은 저희 EMS 트레이닝은 허벅지 앞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허벅지 앞, 뒤, 배, 허리, 등, 엉덩이, 승모, 팔 이렇게 들어가는 가슴까지 들어가는데요. 전신 근육이 함께 들어가는 운동이고요. 대 근육 위주에 들어가는 운동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동은 20분 동안만 진행이 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팔 동작을 한다고 볼 때 수축이 되는 동작 하시잖아요. 이때 저주바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살펴볼까요? 먼저 운동 전 이 검은 수트를 입어야 하는데요. 선생님, 근데 물은 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뿌리는 이유는요. 미세전류가 가장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고요. 이렇게 물 슈트로 해서 전기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물을 뿌린 수트를 입고 담당 선생님이 시키는 운동을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팔 힘 푸시고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앉았죠? 밀어볼게요. 더 깊게 앉아볼게요. 상체 세우고 올라가서 한 손씩 밸런스 동그랗게 다시 다운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앉고 밀어볼게요. 상체 더 세우고 이제 올라가서 밸런스 동그랗게 다시 한번 갈게요.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고강도 자세로 버티는데요. 네, 저희 EMS 트레이닝은 발레핏 동작을 결합시킨 운동입니다. 발레핏이란 얇고 긴 근육을 발달시키는 발레와 근력을 향상시키는 피트니스를 함께 접목시킨 운동입니다. 무용과를 전문으로 졸업한 강사들이 필라테스 자격증, EMS 트레이닝 자격증을 수료한 후 직접 가르쳐주기에 보다 정확한 동작, 그리고 호흡법을 배워볼 수 있다는데요. 더 올라오세요. 그렇지. 다운 동그랗게 다시 올라올게요. 호흡 더 힘 주세요. 더 손끝. 운동이 끝나면 1:1 건강 식단 팁도 알려주는데요.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다이어트나 근력 증가, 자세 교정 등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고객들도 많답니다. 오늘 20분 운동 하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안 쓰는 근육 좀 써서 그런지 좀 스트레칭 되는 것 같고 좋고요. 몸이 좀 개운해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셨으니까 다행이시다. 저희 발레 EMS 스트레칭은 발레 속근육, 안 근육을 사용하면서 체형 근육까지 함께 되는 운동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근육 발달이 많이 되실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근지구력 운동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밸런스까지 더 잡을 수 있는 운동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트레이닝 방식을 통해 짧은 시간 운동을 하더라도 장시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발레 EMS 트레이닝.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저희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건강 여부를 체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나 관절염, 당뇨, 임산부 등 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후에부터 운동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세 교정이 안 돼서 일상생활이 힘든 건지, 아니면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목표 체중은 몇 킬로인지, 그리고 그동안 다이어트를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심리적 압박감이나 요요 현상이 있었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의 실패까지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저희는 방식을 찾고 그리고 방향성을 찾아서 운동의 목표를 정해드립니다. 수업은 예약제로 진행되는 만큼 EMS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이 필수적이겠죠. 긴 시간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체형 교정은 물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연구 중인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날씬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 적은 시간 투자로 운동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EMS 운동법.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 누구나 소망하는 집의 형태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집, 더 이상 이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집을 구현한 건설사들이 참 많은데 최근 사람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 구경 함께 가보실까요? 예나 지금이나 집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죠. 그렇다면 최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방문한 이곳.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꿈꾸던 집의 형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좀 전원 생활을 하면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집의 형태, 바로 타운하우스입니다.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나 아파트보다는 약간 전원주택식으로 좀 조용하면서 또 병원이랑 가까운 곳에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지가 들어온다니까 공기도 좋고 자연도 가깝고 좋잖아요, 살기가. 타운하우스란 단독주택을 2채 이상 붙여 나란히 지은 집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방범, 방제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웰빙 붐을 타고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실제로 국내 곳곳에 많은 타운하우스가 건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곳이 바로 판교, 분당, 영통과 같은 도시가 인접해 있고 다양한 고속도로, 지하철역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인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분양 소식으로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홍보관을 찾고 있다는데요. 샘플하우스를 통해 집의 자재,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통풍, 조망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답니다. 특히 타운하우스인 만큼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등 일률적인 아파트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사실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잔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 맨날 뛰는 거 신경 써야 되고 맨날 층간소음에 또 우리 애들 뛰지 말라, 또 다른 집 소음도 우리 집에 들려서 시끄럽고, 일단 그런 거에서 너무 해방이 되고 싶었고요. 요즘에도 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외출도 많이 못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좀 이렇게 마당이 있고 그런 집에서 살면은 아이들한테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집을 요즘에 좀 많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 수도권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는 갑갑한 도시 생활과 달리 자유로운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타운하우스들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생활에 편리함이 부족했지만 최근 공급에 나서는 수도권 타운하우스들은 도심의 편리함까지 선사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타운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타운하우스 하면 굉장히 큰 평형만 떠올리게 됐는데
요즘은 소가구가 거주해도 좋을 만한 작은 평수로 분양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세련된 인테리어를 만나볼 수 있고 창문은 이중 복창으로 되어 있어 단열과 방음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또 각 세대에 넓은 데크와 옥상 정원을 배치하여 나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고 새로 선보이는 썬큰이 시공된 타입은 자연 채광의 멀티룸, 영화관이나 바, 헬스장 등을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집의 내부 구조는 가지각색. 하지만 다 같은 타운하우스인 만큼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세련된 인테리어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건데요. 타운하우스 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죠. 정원을 마련해 바베큐존 혹은 텃밭 등을 만들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멀티룸에서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전원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건축 타입도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설계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맞는 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현재 1차 부지는 7세대 준공을 앞두고 있고 2차 부지는 14세대로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8차까지 계획하고 있는 토지를 이미 매입한 상태여서 완공될 경우 약 80여 세대의 주거단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차별화된 설계와 고품격 마감, 편리한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하우스. 많은 분들이 거주를 위해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정보를 얻고 있다는데요.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 분양 평수에 비해 최소 120에서 150평의 대지 부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땅의 가치는 앞으로의 투자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지를 먼저 고려하여 토지 가치를 꼭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꿈속의 집을 실현 가능케 만드는 타운하우스. 투자 가치, 지역 시장의 규모, 생활 편의시설, 교통의 편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 옷차림이 단출해지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식단 조절도 어렵고 운동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이어트 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우내 불어난 체중으로 걱정이신 분들 많죠? 고민만 해서 뭐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시도해야죠.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건 운동. 요즘 날씨도 좋으니 바깥에 나가 뛰고 싶지만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앞설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소정 씨는 실내에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데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하면 헬스장, 요가원 같은 곳 아닐까 싶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집니다. 조용하고 또 따뜻함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여긴 다이어트 관리받는 곳인데요. 제가 다니고 있기도 하고 요즘 또 외부에서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러 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우리 소장님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93.5kg로 저희 처음 방문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82.4kg 정도로 10kg 이상 감량하셨거든요. 몸무게가 점점 줄고 있긴 합니다. 대체 뭘 하는 거죠? 네, 고객님 안으로 보실게요. 네. 다이어트 코스 첫 번째, 바로 좌훈인데요. 좌훈은 복부를 따뜻하게 해 쌓여있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고객님은 자원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 자원 관리는 저희 몸의 체온을 올려서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해 드리는 그런 관리세요. 관리를 받고 나시면 고객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혈색도 밝아지시고요. 여성 질환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스파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단순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체질이나 몸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수압이나 온도를 조절해야 한답니다. 이번엔 몸에 이곳저곳 붙어있는 군살을 제거하는 마사지를 진행한다는데요. 좀 특이합니다. 관리 이름은 다운 테라피라고 하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한 스톤으로 셀룰라이트 분해와 체온 관리에 효과적인 관리예요. 복부나 종아리에 우둘투둘 자리 잡은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는 진피와 피하 조직 사이에서 지방과 노폐물 체액이 결합돼 형성되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돌을 사용해 마사지를 하며 몸의 라인을 잡아준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얼굴 수계 관리를 통해 균형을 만들어준다는데요. 다양한 관리법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다이어트. 요요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시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찌는 어떤 나이살뿐만 아니라 군살들도 지금 많이 정리가 돼서 라인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까지도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10kg 정도를 감량을 했거든요. 밤에 자고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 느낌이 너무 다르고 몸이 가벼워짐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았어서 그 허리 통증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에요. 다양한 신체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체질과 상태를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권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제조부터 건강식품 판매까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를 보다 고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김승현 대표를 직접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다이어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연구 개발해왔던 면역력 올리는 다이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야 결과론적으로 요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살도 빼고 건강도 챙기는 다이어트가 저희의 모토입니다. 화면으로 보셨던 좌우 스톱 마사지, 얼굴 숙이 마사지 등이 있는데요.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체질, 체형에 맞춰서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를 섞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빼게 되는데 지금 마사지나 좌운을 이용해서 정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동종 다이어트 관리를 운영하며 얻어온 다양한 노하우들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관리를 통해 고객님 한 분과 전문가 한 분이 함께 다이어트 관리를 진행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리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몸속의 독소를 빼내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직접 코칭을 해주다 보니까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 전국의 지점들을 늘리는 게 우선일 듯 합니다.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화장품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직접 연구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 선조들은 오복 중에서도 가장 이웃됨을 치아 건강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아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 치아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요? 그 내용을 트렌드 아디쇼에서 준비해봤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비해 자신의 치아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갖고 소홀하게 대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치아 관리 꼼꼼하게 해야 된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음식물 섭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음도 새고 자신 있게 웃지 못해 사회생활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치질, 치실 사용 등과 같은 개개인의 구강위생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치과 내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은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한 구강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겠죠. 치아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치료 방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자연 치아만큼 튼튼한 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인의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잇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치아 파절입니다. 좋지 않은 잇몸을 위해서는 레이저를 사용한 잇몸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치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칫솔을 사용한 브러싱을 통해서 잇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파절된 치아는 MTA라는 특수 분간 충전 약제를 이용하여 재신경 치료나 치아 뿌리가 파절되어 발치 단계에 있는 치아도 발치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치료 전 치아 위생 상태에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죠. 전문 치위생사가 치료 전 대상자의 입솔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잇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치아가 있을 때 적용되는 이야기. 치아가 탈락했을 땐 어떻게 하나요? 네, 이미 탈락한 치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임플란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술 방법을 굉장히 두려워해 시술을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요즘 시술 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수면 진정요법을 사용하여 환자가 주무시는 사이에 통증 없고 숙련도 있게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치조골 이식술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시 환자 자가체열을 통한 혈액 원심분리법을 이용하여 부작용 없고 훨씬 빠른 치유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임플란트는 처음 시술 시 정확한 진단하에 수술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임플란트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간단한 치료로 끝날 상황이 재수술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많이 힘든 치료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술 경험이 많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치과 기공사들과 함께하는 치과들도 늘었습니다. 캐드캠 밀링머신 등을 직접 가지고 보철물 제작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데요. 덕분에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다 정교한 보철물 제작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식단에는 단단한 음식이 많아서 치아가 파절되거나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얼음이나 오징어 같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파절된 치아는 뼈와 같이 다시 붙지 않고 계속 파절된 채로 남아있으므로 평소에 식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양치할 때는 눈에 보이는 치아 표면보다는 치아 사이를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치아는 4개의 면을 가지고 있어서 치아 사이를 닦지 않으면 반밖에 닦지 않는 것이 됩니다. 치아 사이 인전면 충치나 잇몸 질환은 치아 사이 음식물 끼임부터 시작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양치할 때 치간 칫솔이나 워터픽이라는 치아 물총기기를 사용하여 치아 사이도 깨끗이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칫솔, 치간 칫솔, 교정기, 틀니 등의 청결에도 꼭 신경 쓰시고요. 꼼꼼하게 행하는 양치질 습관, 식습관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제가 치과 의사가 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치과에 사셨던 아버지의 치과에서 지내던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는 항상 바쁘게 진료하던 시기여서 환자에게 많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환자와의 소통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치과에서는 많은 기구들이 쓰여지기 때문에 소독이 잘 되었는지 많이 걱정해 하십니다. 대기실에서 환자나 보호자께서 수술실과 소독실, 원내기공실을 언제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유리창을 만들어서 시각적 소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플 때만 오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편안한 곳으로 자리매김해서 앞으로 생길 치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치과로 만드는 것이 제 진료 철학입니다. 저작 기능, 가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치아. 100세까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치과 정기검진 꼭 잊지 마세요. 자, 꽁꽁 얼어붙은 이 부동산 시장 틈새에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피스텔 이야기인데요. 한때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오피스텔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과거 메르스 때처럼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사람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눈길을 돌리고 있답니다. 오피스텔이 요즘에 핫하다고 해서 임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인터넷 보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558만 명으로 지난 1985년 66만 명 이후 32년간 8.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 증가는 혼자서 거주하기 딱 알맞은 오피스텔 수요로 이어진다는데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연이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자재, 그다음에 네트워크, 설비 모든 것들이 최신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의 버금가드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가나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투자가 쉬운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오피스텔이라는 것만 보고 투자했다가 뜻하지 않게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답니다. 오피스텔을 투자할 경우에 가장 유의할 점은 일단 그것이 역세권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위에 충분한 수요자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그 시세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업무지구 인근으로 알려진 양재동에 오피스텔이 분양 소식을 알리며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격 있는 인테리어와 호텔식 서비스를 적용해 거주자들의 편리한 삶을 도모할 예정이라는 오피스텔. 특히 19제곱미터, 29제곱미터, 59제곱미터 등 다양한 공간 구성으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골라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강남에 무궁무진한 수요가 있고요. 대치동, 도곡동에 학원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면동과 양재동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그런 잠재력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서울 3대 업무지구로 꼽히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 중 강남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주변에 크고 작은 기업체들이 많고 상업시설도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후 수요가 탄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다 보니 많은 수요와 투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 때문에 아파트는 이게 투자가 안 돼서 지금 아이들 증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강남으로 투자 계획도 있고 해서 여기를 한번 둘러봤는데 뭐 원룸이라고 해서 좀 작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만족스럽게 하고 가는 겁니다. 직주 근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풍부한 배후 수요가 있다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보았고 이러한 현상은 분양 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일단 내부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아무래도 새로 지어지다 보니까 되게 설계라든지 시설이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무엇보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 보유, 양도 시에는 이에 관련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시설 현황, 개발 호재, 배후 수요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이러스 침투 예방을 위해서 면역력을 한층 올리는 건데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면역력 증진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 뚝 떨어진 시청자들의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제작진이 나섰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 양평군에 면역력 증진에 좋은 보물이 있답니다. 괭이질을 한참 하더니 무언가를 뿌립니다. 대표님 그 좀 뭐 뿌리시는 거예요? 아, 이게 금화규예요. 설마 이게 그 보물인가요? 금화규, 이게 우리가 찾던 보물입니다. 동의보감 본초 강목에도 기록된 금화규는 잎, 꽃, 줄기, 뿌리에 모두 약성이 있는 식물인데요. 색깔 한번 곱죠? 보통 금화규는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전문 농장을 방문해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오늘 제가 더덕을 캐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더덕 가지고 이제 맛있는 것 좀 해 먹어 보려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작물을 수확하고 손질해보는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다는데요. 특별한 경험을 하고픈 현대인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이게 저도 아른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금화규라는 꽃이에요. 근데 꽃하고 이파리하고 줄기까지 다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 수확만으로 체험이 끝나면 아쉽겠죠? 또 다른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저 금화규 또 산더덕 채취하는 거 이거 분리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 금화규하고 산더덕 가지고 요리를 해보시자고요. 예, 내려들 가시자고요. 예. 직접 재배한 금화규와 작물들을 들고 이동하는 사람들. 금화규가 흔한 재료가 아니다 보니 어떤 요리를 할지 너무 궁금하죠? 이렇게 조남상 대표가 오랜 세월 키워낸 산더덕, 산양삼보다 금화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이 너무 무리를 했는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관절 주사 4대를 맞고 안 나면은 수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면은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한의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화규, 산삼, 산더덕 혼합을 해서 한번 증탕을 내려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탕을 내려가지고 그 몇 개월간 먹으니까 그 무릎하기 부었던 거 주사기로 또 물을 빼내던 거 물도 안 빠내고 자연으로 이렇게 치유가 돼서 아주 금화규에 폭 빠지게 됐습니다. 금화규를 이용한 건강 요리법도 함께 개발했답니다. 맛있어 보이죠? 금화규에는 효능이 엄청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2018년도에 평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강원대학에서 그 성분 검사를 하였더니 케르세틴 성분이 2.7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분이 혈관 질환이나 갱년기, 나이 먹어서 관절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는데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화규를 많이 드시고 건강이 좋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수확한 꽃과 줄기는 절단해 차로 마시거나 건조 후 가루로 만들어 각종 음식에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쉽게 금화규를 맛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놨답니다. 먹어보니까 금방 그 자리에서는 모르겠는데 좀 지나니까 그 약효가 나더라고요. 다리가 아픈 거는 확실히 이제 많이 좋아졌죠. 앞으로도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화규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농업인 조남상 대표. 그의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자,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소식을 지금 접하고 나도 면역력 키워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금화규 재배자 우리 조남상 씨를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이 자리하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산더덕으로 아주 뭐 큰 또 사랑을 받았던 분인데 국내 첫 개발자이기도 하고 또 축제도 또 이렇게 여셨던 분인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축제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의 공약이 그 서민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산삼을 먹고 또 산더덕을 먹고 면역력이 증강이 돼서 그렇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 잘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대량 심다가 보니까 그 산양삼도 몇십만 평.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산에는 그 산양삼이 한 1,000만 개, 산더덕이 한 1,000만 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더덕, 산양삼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방송에도 뭐 워낙 많이 나가신 분인데 금화규 왜 이쪽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까? 금화규가 농사 짓기는 편하고 또 그 금화규의 효능이 콜라겐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 무릎 관절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금화규 씨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100g이면은 한 3,000개가 되거든요.
그럼 50평에서 100평을 심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걸로? 네, 그래서 지금 경제도 어렵잖아요. 근데 전국의 농가들이 문 앞에다 50평, 100평 이렇게 뿌려서 이게 자라면은 꽃 구경도 그냥 여름 내내 하고. 예쁘고. 예. 수익성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또 버릴 게 없어요. 꽃부터, 줄기부터 뿌리까지. 아, 이게 집에 있는 분들도 화분에 뿌려도 되나요? 그렇죠. 그 도시 농업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화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가 발전하면은 각종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질병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거 먹고 건강해서 모든 걸 이겨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우리 조남상 씨는 뭐 저와 전에도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정말 산더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또 이제 금화기의 효능을 알고 또 재배를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금화기를 재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 나오셨는데 선생님 앞으로 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좀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에 신경 쓰시는 학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에 투자하는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자, 그중에서 이 학습지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는데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학습지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트렌드 아디쇼에서 알아봤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를 잘 키우고 교육하고 싶어 하죠. 인천에 사는 김성주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다. 그리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가 TV를 안 보고 같이 책을 읽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된 게 이제 학습지를 조금 알아보게 됐고. 도영아, 좋아요.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공부해 놓은 거 선생님이 확인했거든? 네. 오답 질문방도 선생님도 만났더라? 틈틈이 시간을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면도 부담이 없어 시작한 학습지. 다행히 아이도 잘 따라오고 엄마도 만족하고 있답니다. 수학 문제를 차분히 풀어내는 아이. 여기까진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지만 종이 교재에 쓰는 모든 글자가 태블릿 PC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도영이가 지금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 탭으로 다 연동이 되어서 답과 풀이 과정이 저에게 다 보여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직접 채점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 초등학교 2학년 문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무리하게 도영이에게 지금 3학년 올라갈 친구인데 6학년 거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 비교를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수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답률을 보시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 비전도 몇 시에 언제 정도 도영이가 풀면 오답이 더 적은지 또 앞으로 나아갈 비전들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AI 학습이죠. 모르는 문제나 오답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화상 시스템이나 선생님을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도영이가 입에 틀렸던 부분들이 있어. 자, 고체 상태 뭐죠? 얼음. 액체 상태는? 물. 기체 상태는? 수증기. 거기서 부피에서 좀 헷갈렸어요. 자, 물에서 수증기로 갔을 때 부피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 그래요. 거기가 좀 헷갈려서 도영이가 오답 질문 선생님을 만났네. 자, 오늘 거 풀어보세요. 영어 풀어보자. 기존에 그냥 학습지 종이로 된 걸로 할 때보다는 바로바로 문제를 풀면은 바로 채점이 되고 오답을 바로바로 그 다음 날이면 확인할 수 있어서 바로 그게 체크가 들어가고 아이가 바로 오답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고 할 수 있어서 그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습지. AI 교육에 기반하고 있다는데요. 이 AI 교육 시스템, 이곳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라고요. AI 기술을 그 학습에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과
가장 적합한 진도를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학습보다 훨씬 더 빨리 효과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해 100% 주관식 문제로 만들었다는 학습지. 개개인의 학습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 AI 교육을 접목시켰다는데요. 한 장 한 장의 데이터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주간, 월간 단위로 그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성실도라고 해서 아이들이 교재를 잘 풀고 밀리지 않고 풀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취도 부분은 각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좀 점수가 낮은지를 관찰할 수 있고요. 매일매일 오답 정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런 그 정정 데이터까지 보고 회원들의 행동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그 기계적이지 않은 좀 감성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학부터 영어, 국어, 과학, 한자까지 주요 과목들을 AI 교육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데요. 다양한 장점이 있다 보니 AI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다 똑같은 질의 교육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요. AI의 장점은 학습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문제풀이 과정까지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여기에 선생님의 1:1 방문 대면 관리를 통해서 관찰된 아이들의 성향과 습관 등의 비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개인별 학습을 위한 최상의 코칭과 학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AI 콘텐츠 고도화와 내부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감성 코치를 통한 학습자의 자신감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AI 학습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AI 교육은 아이들의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에 꼭 맞는 맞춤 학습으로 실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AI 교육.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 하면 스마트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요즘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 등 눈과 관련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인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컴퓨터 작업이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에 불편감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과거 이 남자는 안구 통증에 더해 복시, 두통, 어지럼증 등과 관련된 증상들을 달고 살았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이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데요. 제가 2001년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국내에서는 식이능이라는 분야가 알려져 있지 않아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모건 박사가 분석법으로 검사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만든 분석 툴을 이용해 식이능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미국으로 건너가 식이능 재활 훈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건의 분석법이 허용 오차의 범위가 넓어서 정교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모든 관련 자료와 지식을 모아 연구하는 메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식이능 훈련 전문가가 되었다는 오현식 박사. 네, 수백 가지의 훈련 방법이 있지만 저한테 최적화된 식이능 재활 훈련법을 찾아서 단순하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아침 세수하듯이 반복하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훈련법을 통해 식이능을 회복했다는 오현식 박사.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비결. 오랜 세월 메타 분석을 통해 나온 안구의 움직임 패턴과 관련된 시지각, 시각 정보 처리, 전정기관, 체성 감각 등의 감각기관의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식이능 재활 훈련은 신경계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식이능 재활 훈련은 개인적인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도, 식이능 이상 발생 시기, 가족력, 유전적인 특징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을 적용해서 식이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오연식 박사 스스로뿐만 아니라 식기능의 문제를 겪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했다는데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나 바르지 못한 자세, 열악한 환경에 의해 안구 근육이 경직되며 시력 저하를 겪는 사람들은 식기능 재활 훈련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오연식 박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다른 병원에서 과거에 사시 수술을 3번 받았고 그 3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편했어요. 두통과 책 읽기도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이 테라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기에 박사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신경 조절 기능, 양안 융합 기능, 안구 운동, 진단검사법, 통합검사법, 분석적 분석법 등을 통한 개개인 증상을 파악하고 상호 연관성 예후부터 증상, 징후, 정밀감별 처치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통한 훈련을 진행한다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개개인에 맞춘 식기능 재활 훈련을 통해 증상을 개선한 분들도 있다고요. 식기능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방송통신중학교에 다니며 인간관계와 삶이 모두 무너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여중생이 소견서를 가지고 찾아와 재활훈련을 부탁했습니다. 식기능 재활훈련을 한 지 8개월 만에 정상 범위의 식기능을 되찾고 지금은 고등학교에 입학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식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증상들이 질환이 아닌 경우로 판명됐을 때만 재활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평소에도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책을 보는 거리를 38cm 정도로 약간 멀리하고 독서대를 사용하여 책을 20도 정도 경사를 주십시오. 책을 보다가 눈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7m 이상 먼 곳을 보며 무조절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에 비치는 반사 광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시며 스마트폰 시간을 조절해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 눈 깜빡임을 자주 해서 눈물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증상을 가진 분들이 식기능 재활 훈련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과 PC에 장시간 노출되어 눈에 자극을 주면 전전두엽과 뇌신경의 과부하로 컴퓨터 사용 콤플렉스 증상이 유발되고 초점이 잘 안 맞고 흐림 증상과 눈이 피로해지게 됩니다. 불편함이 있으면 먼저 병원 진료를 받고 질환이 아니어서 해결되지 않을 때 식기능 재활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기능 저하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식기능 상태를 고려한 정교한 맞춤 안경과 식기능 재활 훈련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능 중 하나인 시력.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되는 식기능 훈련을 통해 좋은 시력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정말 화내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트렌드 아디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용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